네, 안녕하세요. 선박 저항 추진 7장입니다. 추진 서론이고요. 이번 챕터에서 배울 거는 이제 추진 관련한 기본적인 여러 내용들인데, 우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면 1부터 써야지. 동력 전달 과정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력이, 날개에서는 양력이 발생할 테니 추진기 날개가 양력에서 추력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이 두 가지를 위주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모형 시험 관련해서 좀 배울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셔야 되는 건 여기 뒤에 있는 세 가지거든요. 전달 동력, 우리가 2파이 nq라고 해서 토크, 회전수 곱하기 토크를 해도 그게 동력 단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달 동력 되고요. 추진 동력, 추력 곱하기 추진기의 전진 속도가 됩니다. 추진기 전진 속도는 배 전진 속도랑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내내 얘기했던 관료비를 포함한 개념이 되죠. 그 다음 유효 동력은 뭐 저항 때 하도 많이 얘기를 했으니 더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진 효율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때, 추진기 단독 효율은 추진기가 앞에 배가 없을 때 혼자만 돌고 있을 때 효율인데, 2파이 nq 입력되는 토크로 인한 일률이고, tv 단독이기 때문에 앞에 배가 가리고 있지 않아서 반류비가 0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v랑 va랑 같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추진기 단독 효율은 이렇게 나오겠죠. 준추진 효율은 실제 배가, 프로펠러가 배 뒤에서 작동할 때고, 그때도 입력은 똑같습니다. 전달 동력인데 아웃풋이 유효 동력이 돼야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추진기를, 그러면 실제 배랑 우리 앞에서 배 선형의 모형 실험에 대해서 저항 시험 했잖아요. 그랑 똑같이 실제 추진기를 갖고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형 시험을 해줄 텐데, 전진비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nd분의 v라고 전진비를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추진기가 단독 조건 앞에 가리고 있지 않을 텐데, 원래는 뭐냐면은 추진기의 회전 성분, 회전은 2파이 r n이겠죠. 회전 성분. 그 다음에 회전으로 인한 속도 성분이랑 전진으로 인한 속도 성분이에요. 근데 앞에 배가 없으니까 그냥 v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2 곱하기 r이 d잖아요. 근데 어차피 파이 다 똑같으니까 빼면 nd분의 v라고 하겠죠. 그래서 전진비는 nd분의 v라고 했을 때 회전이랑 추진기의 회전으로 인한 속도 성분이랑 전진으로 인한 속도 성분의 비율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추력이랑 토크 계수는 K를 씁니다. 앞에서 저항 관련해서는 C를 썼는데 C랑 쓰면 헷갈리니까, 여기 추력 계수 같은 거는 CT라고 쓰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Q를 로 n제곱 D에 5제곱. 저기 그 저항 해석하는 거랑 좀 계수를 쓰는 무차원화 과정이 다르죠. 여기에 대해서는 수업 때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침수 면적이 프로펠러에 대해서는 구하기도 애매하고 딱히 의미도 없고 해서 추진기 지름을 가지고 지름의 제곱이 면적 됩니다. 그 다음에 속도가, 전진 속도가 추진기에서는 별로 안 중요한 게, 실제로는 회전 속도가 훨씬 성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V 대신에, 심지어 어떤 추진기들은 정지한 상태에서도 얘가 추진기가 돌면은 앞으로 가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V가 0인 상태에서도 추진기가 돌 수는 있거든요. N이 있으면. 그러니까 V가 0이면은 KQ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V로 무차원을 해줬다면. 그래서 속도를 ND로 무차원을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크니까 힘 곱하기
거리가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D가 하나 더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죠. 얘 제곱이 속도 제곱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양력 발생에 대해서는 유체역학 때 배웠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포텐셜 유동 안에, 그러니까 포텐셜 유동에서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그게 물리 현상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근데 포텐셜 유동도 물리 현상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텐셜 유동에서 날개를 그냥 포텐셜 유동 안에다가 소스랑 싱크 형태로 날개 형태를 배치를 해준다면은 유동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를 피해서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근데 그냥 포텐셜 유동에서는, 근데 쿠타라는 사람이 이게 말이 안 된다, 실제로 날개 주위 유동을 보면은 날개 주위 유동은 트레일링 엣지를 따라서 흐르더라 라고 한 거예요.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유동이 여기를 통해서 흘러서 아래로 쏘아져 내려가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날개가 양력을 받는 거다 라고 해서 쿠타 컨디션이라는, 여러분들이 유체 때 배웠겠지만은 트레일링 엣지 끝날을 통해서 유동이 흘러나간다 라고 하는 쿠타 컨디션이 있죠. 그러면 포텐셜 유동에서는 원래 유동이 이렇게 흘러나가는데, 이거를 억지로 여기로 뻗어나가게 바꾸려면 뭘 해줘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유동을 조금 회전을 줘가지고, 얘가 원래 세퍼레이션이 박리점이 여기가 있다고 하면, 박리라고 하나? 정체점이죠. 정체점이 여기에 있다고 하면은 서큘레이션을 줘가지고 걔를 일로 좀 이동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서큘레이션 감마라고 배웠을 거고, 양력은 로브이 감마다 라고 해서 유체역학 때 배웠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챕터에서 배울 중요한 개념들은 도시동력, 뭐 아까 앞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도시동력, 축동력 뭐 등등을 통해서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어떻게 전달돼서 프로펠러로 입력이 됐다. 프로펠러 입력되는 게 E파이 NQ, 이게 전달동력,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그 다음에 추진기가 추력을 T만큼 만들었으면은 TVA, 아니면은 원한다면 T1 빼기 W V라고도 쓰죠. 이게 추진동력.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실제 배가 앞으로 전진하는 RV, 유효동력. 근데 여러분들이 추력 감소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1 빼기 T를 추력 감소비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은 T랑 R도 무슨 여기서 VA랑 V가 무슨 관계가 있듯이 T랑 R도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해보면은 TVA는 지우고 할게요. T가 아까 1 빼기 T를 R로, 아니지, R을 1 빼기 T로 나눠준 게 T랑 같다고 했죠. 추력이랑. 그 다음에 VA는 뭐랑 같다고 했어요? 1 빼기 W를 V로 곱한 거랑 같잖아요. 그럼 얘 정리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력 감소비랑 반려비에 대해서 개념만 배우긴 했는데, 걔를 만약에 숫자로 구할 수 있다면은 그 숫자를 이용을 하면은 추진 동력과 유효 동력의 관계식을 뽑아낼 수가 있다 라는 게 중요하겠죠. 이 부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추진기 모형시험 상사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 추진기는 기본적으로 수면 영향을 안 받게 물속 깊은 데서 작동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물 근처로 오면은 성능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추진기 모형 시험을 할 때는 원래는 수면에서 상관이 없는 깊은 수심에서 합니다. 그러면 프루드수의 문제가 아니게 되죠. 프루드수는 어디까지나 수면파 문제일 때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레이놀드 수만 남죠. 그래서 동력학적 상사는 원래 레이놀드 수 상사를 맞춰줘야 되는데, 잘 알다시피 우리가 모형 시험에서 레이놀드 상사를 맞추기가 힘들죠. 그래서 레이놀드 수 상사는 포기를 하고,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추진기 날개 원래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요. 방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날개랑 반대죠. 그래서 어쨌든 유동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얘가
양력은 유동 방향의 수직이기 때문에 양력을 만드는데 얘는 우리가 뭘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이거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텐셜 유동으로도 양력은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포텐셜 유동은 동력학적 상사랑 상관이 없거든요. 스트림 라인만 보기 때문에 걔는 운동학적 상사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운동학적 상사만 맞춰도 중요한 양력은 어느 정도 맞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동력학적 상사 레이놀드 수는 보정만 해주고 그 마찰 저항할 때처럼 보정만 해주시고 운동학적 상사만 맞춰주자. 그게 서큘레이션 아니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유체역학 때, 아니 유체역학 복습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얘가 서큘레이션이 뭐에 대한 문제냐면은 받음각이죠. 받음각만 어떻게 맞춰주면 되겠구나. 근데 받음각이라는 게 결국엔 들어오는 유동이 성분이 추진기 회전 성분이랑 전진 성분으로 나뉘거든요. 서로의 비율이 받음각이랑 뭔가 연관이 있어요. 그럼 얘가 앞에서 얘기한 전진비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운동학적 상사는 전진비만 맞춰주면 되더라 라는 게 여기서 주로 다루는 겁니다. 그 다음 무차원화는 아까 얘기했듯이 KT, KQ 무차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추진기의 효율이죠. 에타 5라고 쓰는데 에타 5는 아까 앞에서도 한 것 같은데 2파이 NQ 분의 TV가 여러분들이 추진기에 넣어준 1 분의 추진기가 한 1이 되죠. 만약에 추진기 전진 속도가 0이라면은 V가 0이 되기 때문에 효율 실제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효율은 0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모형 시험 결과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환과 양력 발생도 짧게 얘기를 할 텐데 왜냐면 실제 추진기 날개가 왜 어떤 받음각을 가지고 작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예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